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밈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인터넷을 도배하고 또 어떤 패션은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입고 다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명저,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요.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휩쓸고 또 스스로 진화하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틀렸다. 아니, 자기가 쓴 책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대체 누가 자신의 가장 유명한 이론에 대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론을 세상에 내놓은 말콤 글래드웰, 바로 본인이 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책을 요약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세상을 바꾸고 결국 그걸 만든 사람의 손에서 다시 평가받는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이 놀라운 고백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면 그 전에 그를 스타 작가로 만들어준 바로 그 아이디어, 티핑 포인트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글래드웰이 티핑 포인트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사례가 바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길거리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여긴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구나 하는 신호가 돼서 결국엔 더 큰 범죄가 들끓게 된다는 거죠. 즉, 이 사소한 무질서가 범죄가 폭발하는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그냥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뉴욕시의 정책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 결과 범죄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인종을 향한 과잉 단속이라는 아주 심각한 논란이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글래드웰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가 이론 자체가 틀렸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이디어가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아이디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힘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논쟁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책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단한 책으로 꼽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를 전염병에 비유한 아주 강력한 핵심 개념 때문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문장 하나가 이 책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사회적인 유행이라는 게 마치 감기 바이러스 같다는 거예요. 조용히 퍼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모두가 기침을 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번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폭발의 순간,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확 변해버리는 그 임계점, 그 마법 같은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 전염병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글래드웰은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이디어를 퍼뜨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80대 20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어떤 유행이 번질 때 우리 모두가 조금씩 퍼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전염의 대부분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핵심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건데요. 첫째, 커넥터. 주변에 발이 넓어서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둘째, 메이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정보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일즈맨. 이 사람들은 뭘 말해도 설득력이 넘쳐서 남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유행의 불씨를 지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한 거죠. 고착성. 말 그대로 머릿속에 착 하고 달라붙는 성질을 말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메시지를 퍼뜨려도 그 내용 자체가 듣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 예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Winston tastes cool like a cigarette should. 이 광고 문구요. 사실 문법적으로는 as라고 쓰는 게 맞는데 일부러 like를 썼어요. 근데 이 미묘한 어색함이 오히려 사람들 귀에 착 감겨서 잊히지 않게 만든 거죠. 세서미 스트리트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방송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인형이랑 실제 사람이 같이 나오는 파격적인 구성을 선보였잖아요.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이렇게 살짝 비트는 작은 차이가 기억에 남는 고착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칙입니다. 사람과 메시지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상황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주변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잘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글래드웰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아주 작은 변화가 우리의 행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깨진 유리창 이론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뉴욕시가 지하철에 가득했던 낙서를 싹 지우고 무임승차 같은 사소한 무질서를 잡기 시작하자 여기는 더 이상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이 아니야 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전달된 거예요. 이렇게 환경, 즉 상황이 바뀌니까 사람들의 행동도 극적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이 숫자 150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던바의 수라고 불리는데요.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막 퍼지는 게 아니라 150명 이하의 작고 끈끈한 집단 안에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퍼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의 크기 자체가 아주 중요한 상황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법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진짜 티핑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바로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한번 볼까요? 첫째, 소수의 법칙. 지코와 수많은 연예인들이 불을 지폈죠. 커넥터이자 세일즈맨 역할을 한 겁니다. 둘째, 고착성. 춤이 정말 쉽고 재밌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었잖아요. 머리에 착 달라붙었죠. 그리고 마지막, 상황의 힘. 틱톡이라는 이런 챌린지에 최적화된 완벽한 무대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법칙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을 휩쓴 겁니다. 자, 이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글래드웰의 그 고백, 내가 틀렸다. 이건 사실 실패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진짜 강력한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의심받고 토론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의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